현대차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광주시가 설 연휴 직후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합니다. 자본금을 확보하는 일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빛원전의 안전 문제를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거부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학문을 좋아했던 조선왕 정조가 호남의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 마련한 과거 시험의 친필 문제지가 공개됐습니다. 수도 검침원들의 가혹한 노동 실태를 고발한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할 완성차 공장을 짓기 위해서 광주시가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TF를 구성해 법인 설립과 투자 유치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완성차 공장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일은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지자체와 대기업이 함께 주식회사를 만드는 건데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는지부터가 법률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우회 투자와 직접 투자 중 무엇을 선택할지 등부터 법률 검토하고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논의를 담당할 TF는 당장 설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TF에는 광주시와 현대차, 법률 전문가와 자동차 전문가, 경영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이 법인 설립을 위한 이런 논의기구, 전문가들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법인 설립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법인 자본금 7천억 원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외부 자본 5,880억도 숙제입니다. 투자자를 끌어 모아야 하는데 사업성 분석 용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산업은행의 투자 여부도 미정입니다. 일단 지역의 부품업체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가 함께 이제 참여함으로써 원화청 간에 이제 극심한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일정하게 이제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이런 과정들이 빠르게 마무리돼야 올해 안에 19만 평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착공하는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걸핏하면 고장나고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한빛원전.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따져보자며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콘크리트마다 공극 수십 개가 발견되거나 강목 같은 이물질도 나왔던 한빛원전. 얼마 전에는 재가동을 위해 출력을 끌어올리던 2호기가 느닷없이 멈춰서 주민들의 불안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 특히 가동 중단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건설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01명의 시민은 한빛원전 관리 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미 한빛원전의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 범정부기구가 꾸려져 조사를 하고 있어 활동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은 콘크리트 공극이나 철판 부식 등과 같은 드러난 현상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사한 내용들이 문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밝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빛원전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감사 청구 대상이었지만 감사원은 이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지난달 25일 감사원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민간조사단 같은 경우는 일단 감사원이 아니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도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청구한 감사 내용과 그쪽에서 진행하는 감사 내용은 상당 부분 많이 차이가 있어요. 현재 원자로 6기 중 4기가 멈춰서 있는 한빛원전. 재판부가 공익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조선시대 군주인 정조가 호남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직접 출제한 과거 시험 문제지가 공개됐습니다. 시험 문제와 출제 배경, 장원 급제자의 답안지까지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의 적폐를 없앨 대책을 강구하라. 조선 22대 정조대왕이 호남 지역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연 과거 시험의 문제입니다. 1798년 정조 22년 때 호남 지역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호남 유생은 특출하다. 그렇지? 이렇게 특출한 호남 유생을 내가 미처 몰라봤어. 그러니까 호남 유생을 발탁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로 공정과 시험을 비일한다. 임금이 직접 출제했다는 문서인 어제 책문입니다. 1798년 정조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문에는 호남 지역에 대한 정조의 애정이 묻어 있습니다. 왕야괄, 호남 일로즉 아조흥와 지지야. 임금이 말하길 호남 지역은 조선의 왕업을 일으키는 최대의 땅이다. 이처럼 호남의 가치를 논하며 호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풀어내는데 그 문서의 길이만 55m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 시험에 호남 지역 유생 69명이 응시해 149장의 답안지를 냈는데 정조는 직접 채점을 했습니다. 전부가 정조가 직접 채점을 했습니다. 예, 갖고 나와서 자기가 직접 보고 근 6개월간을 전부 다 보고 전부 정조가 옳습니다. 장원급제한 임흥원의 글입니다. 호남의 폐단, 더 나아가 나라의 어려움은 부자에게 세금을 적게 물리고 가난한 이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 이 지역에 무엇을 발전시키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대안 제안이 돼 있다는 거. 호남부 나오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어제 책문을 공개했습니다. 220년 전 호남의 가치를 알아본 군주의 애정과 시대의 문제를 고민했던 호남 지역 선비들의 통찰력이 전라도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기온 변화가 심한 데다 비 소식이 있어서 귀성 귀경길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설 연휴 날씨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낼 생각에 많이 설레실 텐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이렇게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고 비 소식도 2차례나 들어있어서 성묘 계획 혹은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주말 날씨부터 살펴보면요.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 많아지면서 흐려지겠고 밤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 귀경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은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비는 내리지만 날은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로 평년 이맘때 광주 낮 기온보다도 높겠고 한낮 기온은 12도로 매우 따뜻한 날이 예상됩니다. 본격 설 연휴가 시작되는 월요일은 봄의 시작인 절기 입춘이기도 한데요. 월요일과 설 당일인 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 없겠고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오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살펴보면요. 일요일과 수요일에 해상에서도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기도 하겠습니다. 또 서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도 있어서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도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행렬이 시작됐지만 고속도로는 평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 본부는 저녁 8시 요금소를 출발한 차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5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도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설 전날인 4일 오전에 귀성길 정체가 가장 심하고 귀경길은 설날 오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안 섬의 관문인 천사대교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임시 개통했습니다. 이 다리는 최대라는 수식어가 유달리 많아서 세계의 다리 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교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천사대교의 길이는 10.8km, 교량 구간만 7.224km로 인천대교와 광환대교, 서해대교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긴 해상 교량입니다. 앞에도 쪽은 현수교, 암태 방향은 사장교로 국내 유일의 복합 교량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치 바다 위로 날아가는 듯한 다리 모습은 주변 다도해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합니다. 국내 최초이고 세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건설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도 많이 활용되리라 봅니다. 사장교는 높이가 서로 다른 고저 주탑 방식으로 이 가운데 195m의 주탑은 사장교 주탑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수교도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달렸습니다. 세계 주탑이 연속된 다경간 현수교로 해협을 가로지르는 것은 천사대교가 처음입니다. 5천억 원이 투자된 천사대교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7일까지 임시 개통한 뒤 착공 9년 만인 다음 달 말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3월 말 정식 개통 예정으로 잡고 있고요. 남은 공정은 주탑 설치할 때 설치했던 타워크레인 해체, 그리고 CCTV, 구간 단속 카메라와 공원 조성을 적용 공사 일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신안섬들의 관문이 천사대교 개통으로 송공항에서 암태 남강과 안자 복호 선착장으로 옮겨갑니다. 비금 도처나 하이신이 섬으로 가는 백길도 1시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대교가 정식으로 개통되면 서울에서 암태까지 직행버스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승용차로 버스로 단숨에 서울을 하루에 왕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수도검침원 한 명이 하루에 많게는 300가구를 돌아다니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상수도 사업본부가 인력 충원을 비롯한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검침원 인력 충원 등이 포함된 건의안을 광주시에 냈다며 확정되는 대로 근무 환경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에서는 수도검침원 54명이 광주 지역 14만 가구의 수도검침을 맡고 있는데 과중한 업무 때문에 검침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수백 가구에 누진제가 적용된 수도요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녹색연합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와 광산구에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장록습지에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생태계의 단절이 우려된다며 원형 그대로 보존할 것을 광주시와 광산구청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정밀조사를 통해 장록습지에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식물 820여 종이 살고 있다며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영광군 염산읍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50제곱미터 크기 사육시설 2동을 태워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계장에 있던 닭 5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보음이 울려 밖으로 나왔더니 양계장 내부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긴급 성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로 만드는 경차는 사업성이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민주노총의 2월 총파업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역시 설 이후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특별고용안전위원회 소집을 현대 기아차 사측에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설맞이 민심잡기 활동을 벌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정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는가 하면 역사 대합실에서 정책 홍보물을 나눠주며 귀향 인사를 했습니다.